어, 물체를 구성하는 재료마다 독특한 성질, 즉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성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떠한 형태로 표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료 표면의 단단함의 정도를 의미하는 경도라는 게 있어요. 재료 자체가 단단하다는 것은 뭐 강도라든지 뭐 여러가지 표현하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 또는 특별히 재료 표면과 관련돼서는 경도라는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재료의 그러한 성질을 표현합니다. 영어로 하드니스라고 그러고요. 자, 이 성질은 어떤 거냐면 일단 어떻게 이 경도라는 것을 측정 또는 표현 가능할 수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식으로 경도라는 것을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경도가 얼마나 큰지 또는 작은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알아내는데 어떤 재료가 있으면 이 재료를 이렇게 날카로운 뭔가 또는 돌 같은 걸 깨면 날카로워지잖아요. 그 경계 부분 어떠한 경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딱 주어진 형태의 도구를 통해서 이 재료를 긁어요. 긁는 방법. 또 하나는 어떠한 재료로 어떠한 도구로 이렇게 생긴 도구로 이걸 눌러봐요. 눌러보면 이렇게 흔적이 남을 거 아니에요. 요런 방법. 또는 때때로 아주 높은 데서 어떤 물질을 떨어뜨려서 이거 맞고 푹 튀어나오잖아요. 얘가 얼만큼 튀어나오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m에서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는데 이 재료를 맞고 예를 들어서 한 5cm 튀어올랐다 또는 10cm 튀어올랐다 이 정도를 가지고 경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두 개 있다 그랬는데 세 가지 방식을 이야기했네요. 자, 요 세 번째 거는 리바운드 테스트라고 잘 사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거는 잘 긁히거나 잘 눌러지지 않는, 그러니까 눌러지더라도 이 부분이 흔적이 남아있어서 그 흔적을 비교하는데 서로 다른 물질 간의 경도를 비교할 때 어떤 물질은 푹 들어가긴 하는데 다시 원상복귀하는 그런 물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굳이 경도를 측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3번을 쓰는데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이런 두 가지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특히 2번 방식이 제일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그 로크웰 뭐 브리넬법이라고 아까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것을 푹 누른다 그랬죠. 요걸 압입자라 그럽니다. 그 압력을 가해서 누르는 어떤 도구라고 그래서 압입자라 그러는데 이 압입자를 시료 즉 내가 테스트해볼 재료에 눌러서 그 흔적을 서로 비교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경도는 예를 들어서 1번 방식, 2번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는 1번 방식을 쓰더라도 요 스크래치 내는 요 도구 또는 2번 방식을 쓰더라도 압입자의 도구라든지 가해지는 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값이. 그래서 같은 방식을 쓰고 그리고 같은 도구를 써야지 객관적으로 두 재료가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번 방식을 쓰고 A라는 어떤 재료를 테스트하고 2번 방식을 써서 B라는 재료를 테스트하면 어떤 값이 나오더라도 1번 A와 B는 아주 정밀하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도라는 것은 보통 뭐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많이 쓰이냐 하면 어떤 두 재료를 사용했을 때 또는 어떤 재료가 있을 때 이 재료가 잘 긁히는지 그러한 것을 뭐 속된 표현이라기보다는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 뭐 스크래치가 잘 날 건지 또는 덴트라 그러죠. 뭐 푹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이 잘 되는지 그런 재료의 성질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 안 되는 거죠. 경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스크래치가 잘 되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충격으로도 푹 들어가는 그러한 그러한 성질을 재료의 성질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개념입니다. 자, 다음은 취성이라는 건데요. 영어로 브리틀리스. 브리틀 BRITTL이 이 브리틀이란 말이 잘 깨어지는 그런 성질을 가진 영어 단어입니다. 이 브리틀의 반대말은 덕타일입니다. 덕타일. 이 덕타일이라는 것은 잘 안 깨어지는 약간 푹신푹신한 그러한 재료라는 그러한 성질이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 그대로 브리틀리스라는 게 크면 클수록 재료가 잘 끼어져요. 예를 들어서 유리라든지 되게 뭐 흑연 같은 거 있잖아. 연필심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끼어지죠. 잘 끼어지는 것은 브리틀리스 취성이 높다고 합니다. 취성. 이것을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다시 표현해 보자면 재료가 파괴될 때 소성 변형을 보이지 않는 정도. 그래서 엄격히 말해서는 탄성 변형은 별로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탄성 변형은 상관없는데 소성 변형을 거의 안 보이는 정도. 이게 어떤 말이냐면 보통 탄성 변화를 하다가 소성 변화를 하다가 물체가 부서지죠.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봤던 그 응력과 변형률 선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잖아요. 자, 취성이 높은 물질은 이렇게 가다가 끼어집니다. 그러니까 탄성 영역만 지나면 바로 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탄성 영역도 별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탄성 영역이 요 정도 있고 바로 끼어진다. 이런 물질의 대표적인 어떤 그 재료가 이런 성질을 가진 대표적인 재료가 유리입니다. 유리는 아주 정밀한 게 측정하면 변형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쬐끔 하긴 하는데 그 쬐끔 변형한 구간은 명백한 탄성 변형. 그러니까 유리를 힘을 가하면 정말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변형하긴 변형하는데 그것은 힘 빼면 바로 원상복귀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되냐? 부서진다는 겁니다. 그 탄성 영역을 지원하면 바로 부서진다. 요런 재료의 성질을 취성이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딱딱한 상태로 파괴되는지 여기 좋은 예를 들어놨네요. 다시마는 여러분들 말린 다시마 되게 잘 부러지잖아요. 근데 눅눅한 다시마는 부러지지 않아요. 찢어지면 찢어졌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눅눅한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취성이 작은 거고 바짝 마른 다시마는 취성이 크다. 이런 경우겠죠. 재료가 변형이 없거나 일부만 변형된 상태로 파괴되는 정도가 클수록 취성이 크다고 한다. 여기서 엄격한 표현으로는 소성 변형 부분이거든요. 소성 변형만 해당되는 상황인데 소성 변형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의 재료는 취성이 높은 재료는 탄성 변형도 그 변형률에 있어서는 아주 큰 탄성 변형 구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형이 없거나 변형이 아주 적은 상태로 파괴되는 경우 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연성은 취성의 반대말입니다. 취성의 반대말입니다. 말 그대로 취성의 반대말이란 그대로 재료가 어떤 힘이 가해질 때 얼마나 많은 변형을 가질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부서지면 변형이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서지기 전까지 많이 변형되면 그 재료는 연성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연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걸 집어당길 때 늘어나다가 부서지기 전까지 늘어나는 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도라기보다는 많으면 많을수록 연성이 크다라고 표현하는데, 눌렀을 때 물체를 누르면 넓적해지잖아요. 이 눌렀을 때 넓적해지는 거랑 당겼을 때 많이 늘어나는 거랑 보통 당겼을 때 많이 늘어나는 물체가 눌렀을 때도 잘 늘어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겼을 때 잘 늘어나는 성질을 연성이라고 표현하면 눌렀을 때 잘 펴지는 성질을 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르면 넓적해지면 전처럼 생겨지잖아요. 그래서 전처럼 생겨지는 성질이라고 해서 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성은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 전성은 얼마나 잘 널쩍하게 펴지는지, 이런 성질을 표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연성과 전성을 합쳐서 연전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끝으로 인성인데요. 화면이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이라는 것은 영어로 터프니스라 하는데, 재료가 파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소성 변형을 가질 수 있냐 하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은 소성 변형을 가질 수 있냐, 매학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연성과 인성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다 하는 학생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설명 방법을 좀 바꿔보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여기도 적혀 있는데요. 인성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요, 요 문장이 더 명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부피당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떠한 재료가 있을 때 그 재료가 A라는 재료와 B라는 재료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두 배 늘어나면 둘 다 파괴되는 성질이라 하면 A가 조금만 힘을 가지고 당겼을 때도 잘 늘어나서 파괴되고, B는 아주 큰 힘을 줘야지 늘어나서 파괴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A와 B는 연성 또는 쥐성은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두 배 늘어나서 부서지고, A도 두 배 늘어나서 부서지고 B도 두 배 늘어나고 부서지니까요. 근데 A는 작은 힘으로도 두 배 늘어나서 부서지고, 예를 들어서 고무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B는 큰 힘을 줘야지 두 배 늘어나서 부서진다. 뭐 특수한 금속이 될 수 있고 여러가지 합금이 될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그냥 연성만 표현하면 A와 B는 같기 때문에 그 두 물체의 정확한 특성을 표현하기에 좀 부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도입된 개념이 인성이라는 거죠. 인성은 얼만큼 많이 늘어나야지 파괴되는가 하는 개념과 얼만큼 큰 힘이 가해져야지 그만큼 늘어나서 파괴되느냐, 두 가지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보통 여러분들 어떤 물체를 천장에 매달아 놨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여기 줄을 달아가지고 100N의 힘이 가해졌을 때 이놈의 강도가 100N에 해당되면 이게 이만큼 늘어나서 파괴되는지 요만큼 늘어나서 파괴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늘어놓으면, 아니 그 하중을 가해 놓으면 언젠가는 늘어나서 파괴될 거니까 인성이라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용기에 물을 채워서 여러분들 냉동실에 넣어봤습니까? 물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고체가 되었을 때 부피가 팽창하는 거의 유일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을 꽉 채워서 냉동실에 넣어두면 부피가 팽창해서 얼음이 되면서 부피 팽창해서 깨지죠. 그죠? 물보다 좀 더 좋은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이라기보다는, 여러분도 혹시 맥주 만들어 보셨어요? 또는 포도주 만들어 보셨나? 포도주는 포도주스 같은 거 사가지고 원액으로 된 포도주스 사서 효모만 넣으면 포도주스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효모를 넣으면 안에서 발효가 되면서 그 곰팡이 그런 것들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그 물에 녹으면 그만인데,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면 물에 안 녹기 때문에 그 기체가 점점 생기죠. 그러면 기체가 생기면 그 기체가 자신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맥주가 만들어지면서 점점 압력이 팽창해서 포도주 같은 걸 꽉 잠궈 놓으면 이거 폭발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재료가 있는데 그 용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용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내부에 물질이 있어요. 빨간색 물질이 있는데 이 빨간색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부피가 팽창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부피가 팽창하는데 이 파란색 용기 때문에 팽창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부에서 파란색 용기가 빨간색 물질로부터 압력을 받겠죠. 압력을 막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빨간색 물질 입장에서는 부피를 팽창시켜주면 더 이상 힘을 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빨간색 물질이 이렇게 공간사에 존재하는데 이놈이 이렇게 두 배로 팽창하면 이 주변의 압력을 한 개도 가하지 않을 상태가 된다는 거죠. 용기 입장에서는 용기가 늘어나면서 얘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원래 요 상태에서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거는 이 빨간색 안에 물질이 외부에 있는 용기에 연력각 같은 거를 배웠을 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은 힘 곱하기 일을 한 거리지 않습니까? 그죠? S가 거리인가요? T. 그래서 빨간색이
어떤 에너지가 쌓였는데, 그러니까 뭐 팽창을 하거나 아니면 압력이 높아져서 에너지가 쌓였는데 외부 놈이 외부의 그 에너지를 이 외부의 용기에 변형을 일으켜 가면서 그 에너지를 소비한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 개념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강철로 만약에 만들어져 있다. 이 강철이 물체 압력이 점점 세져가면서까지 버텨요. 그런데 이 강철은 일을 많이 못하고 그냥 깨져버립니다. 그죠? 그런 입장에서는 강철은 에너지를 많이 흡수 못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재료가 압력이 조금 쌓였을 때까지는 충분히 버텨주는데 압력이 높아져서 힘이 많이 쌓인 때 깨지는 대신 늘어나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내부에 있는 물질은 외부의 그 늘어나는 재료를 늘려주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것이고, 그 대신 외부에 늘어나는 그 재료는 에너지를 흡수해 가면서 자기가 부서지는 것이 방지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재료의 성질, 이럴 때 필요한, 예를 들어서 맥주 같은 걸, 맥주나 포도주 또는 뭐 얼음 용기, 물을 얼릴 때 쓰는 용기, 이러한 것들을 만들 때는 강철보다 인성이 더 높은 재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는 인성이라는 성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강도는 일까지 고려한 게 아니고 얼만큼 힘이 가해지면 부서지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인성은 뭐 강도가 아주 높거나 아니면 많이 배형되냐, 이 둘 중에 한 개 개념이 아니고 얼만큼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지냐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강도가 높은 재료 또는 탄성 계수가 아주 높은 재료가 있어도 재료랑 강도가 작은 재료, 이 두 개 비교했을 때도 강도가 작은 재료가 더 많이 늘어남으로써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주면 오히려 인성이 더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